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부터는 아마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크레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FI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크레임 절차, FIDIC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계약 조건의 크레임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회차부터는 FI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크레임 규정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다름없이 일단 소개 먼저 하고요.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정의균 부사장입니다. 네, 강인규입니다. 예, 윤민수입니다. 예, 또 변함없이 계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정의균 부사장님께서 먼저 시작하시. 우선 이제 크레임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크레임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억울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크레임은 어떤 억울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개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1999년도 FIDIC에는 크레임이 나오면서도 크레임의 정의가 안 나와 있었어요. 무엇이 크레임이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 게 발주자 크레임과 시공자 크레임으로 나눴고, 각각의 크레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공자가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또는 이와 관련돼 있는 다른 어떤 것, 대충 이제 그 법률이 될 경우가 많겠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공기 연장이나 혹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상대방한테 문서로 전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발주자 크레임에 있어서는 발주자는 역시 조건은 똑같습니다.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또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 법령에 의해 가지고서 하자 통지 기간을 늘린다든가 시공자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서면으로 엔지니어 혹은 발주자의 대리인한테 그것을 제출하는 행위를 크레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2017년도에 나에서는 크레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거기는 용어를 조금 좀 다른 걸 썼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계약의 조항에 의해서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떤 것에 의해서 일반 계약 당사자가 타반 계약 당사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계약 조항에 의한 어떤 계약 조항, 그리고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 그쪽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레임을 거는 목적에서도 발주자와 시공자 크레임이 똑같이 되어 있고, 단 2017년도 크레임에서는 달라진 것들이 제3의 크레임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라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한 그와 같은 목적과는 달리 어떤 서티피케이트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을 적에 크레임의 형태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하는 형태.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1조항에 A는 발주자 조항, B는 시공자 조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 가가지고서는 그런 기타 크레임 조항을 집어넣은 것들이 요번에 그 FIDIC이 달라지면서는 조금 좀 달라진 사항이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크레임에서 중요한 것들은 타임바이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FIDIC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임바이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바는 어떠한 그 크레임이 발생된 것을 인지한 사람이 인지한 날로부터 혹은 당연히 인지하였어야 되는 날로부터 28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돼 있었는데,
1999년도 계약에는 시공자한테만 그런 것이 해당되고 발주자에 대해서는 as soon as practical 이렇게 써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라고 해서 발주자는 그걸 면제시켜줬죠. 타임바를. 근데 이번에 2017년도 계약에서는 발주자고 시공자고 그와 같은 타임바의 면제 없이 똑같이 적용을 시켰다 하는 게 조금 게 있고, 또 하나 2017년도에서는 이 타임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자나 발주자가 일단 클레임 서류를 낼 것 같으면은 엔지니어는 그것을 보고 14일 이내에 타임바에 해당이 됐다면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걸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타임바에 해당되지 않은 베리드 클레임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클리어했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클레임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달라졌는데 1999년도에도 어그리먼트 앤드 디터미네이션에서 42일의 기간을 뒀는데 요번은 어그리먼트를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그리먼트 42일, 디터미네이션 42일, 그래서 84일로 했다라는 것들이죠. 어떤 보면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어그리먼트 기간 안에 양쪽이 합의를 해서 어그리를 하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클레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는 클레임을 제출한 날짜부터 42일 안에 상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요번에서는 날짜를 84일로 날짜를 좀 늘려놨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대신에 이번 2017년도에서는 상세를 날짜 안에 안 냈을 적에도 타임바를 하나 더 둬가지고서 만약에 상세를 안 낼 것 같으면 클레임의 권한을 상실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가 어떤 클레임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이 발주자나 시공자는 28일 안에 Notice of Dissatisfaction, 소위 불만족 보고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분쟁 조정위원회로 갈 수 없다라는 거고, 만약 엔지니어가 42일 디터미네이션 하는 42일 안에도 결정사항을 안 주었을 적에는 리젝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달라진 거, 이런 것을 조금 좀 염두에 두고서 아마 클레임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약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쉽게 이제 받아들일 텐데, 계약에 대한 이해가 없고 특히 피딩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머리가 막 빙빙 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약은 우리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계약에 따라야 가야 되는 거니까 계약에 적혀진 대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피딩 계약 조건 쓰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타임바가 이제 2개가 생겼고 발주자도 이제 타임바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절차 규정이 좀 많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피디를 안 쓰는 경우에는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다른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통지를 3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것도 이제 보통 일이 칼렌더 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공휴일 끼고 이렇게 하면 아예 기회를 못 잡는 이런 이제 극악무도한 계약 조건도 있는데, 주로 다른 경험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클레임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내 요구사항, 내가 뭐 손실 입은 거 이런 거를 다 기술을 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인텐션을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그냥 거의 뭐 핵심 키워드 수준으로 해서 이런 건으로 내 인텐션이 있다라고 먼저 보내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컨트랙트 입장에서도 편할 거예요. 피딩 계약 조건도 그렇게 돼 있죠. 피딩 계약 조건의 통지가 그렇습니다.
PD 계약 조건에 볼 것 같으면 1999년도 8-4항 프로그램 이쪽 항목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시공자나 그 발주자가 이 프로그램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되는 영향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얼리 노티스를 하게 돼 있었죠. 이러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클레임은 아닙니다. 그건 얼리 노티스인데 요번에 2017년도에서는 그 얼리 노티스를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요것을 잘할 것 같으면 클레임까지 안 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은 그 골드북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왔었는데 어드밴스 노티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 2017년도 휘딕에서는 어드밴스 노티스라고 별도로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발주자나 시공자가 미리 통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지 않고 해결이 되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어떤 소위 말하는 이 소위 좋은 관계도 깨지지 않고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견장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클레임 절차 조항에도 우리 28일에 한 것은 디스크라이브만 해라. 이벤트 서컴스턴스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표현 정도. 실제 클레임은 이제 84일 디테일을 낼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클레임 노티스를 보낼 때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엔지니어와의 관계, 뭐 발주처와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PD 계약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PD 계약의 정신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오픈을 해서 노티스를 주고 뭐 감독이나 발주처 측에서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서 공사가 성공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노티스 보내는 거에 대해서 피딕을 쓴다면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꼭 정답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생각해서 그렇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시죠. 해외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그게 거의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거의 관계가 발주자나 뭐 콘트랙터나 수평적인 관계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뭐 어려움 없이 레터를 써서 보내고 했는데 같은 해외에서 공사를 하지만 발주처가 한국 우리 뭐 국영기업체나 뭐 하여간 관공공사에서 나왔을 땐 정말 다르거든요. 우린 예전에 뭐 꼭 클레임을 친다는 의사보다도 현장에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뭐 마찰이 생겼다니 그러면 간단하게 뭐 보고 형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가 좀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게 클레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내는 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게 보내니까 왜 이런 걸 보내니? 너 나중에 클레임 치려고 하니? 이런 색깔을 쓰고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야. 발주처럼.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검토 용역을 하는데 클레임이 이제 이게 적정한 거냐 아니냐 이거 하는데 한 50건 정도 했는데 클레임을 베리전 포함해가지고 히스토리 쭉 보니까요 전부 다 구두예요. 해외에서 이게 발주도 우리가 아니야. 한국이 아니고 이제 해외 발주자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발주자가 이제 확 마음을 바꿔버리면 안 준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도 부정적인데 줄 듯이 얘기를 하나 봐 협상에서는. 근데 계약적으로 보면 전혀 권리도 없고 입증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나중에 불리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우리 발주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SOC 사업에는 뭐 그 투자 사업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EDCF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타이드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공사가 들어가고 감독도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해.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정부가 지금 고부가치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키운다라는데 컨설팅을 키운다라는데 훈련은 정작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처가 잘 기억해놨다가 여유가 되면 그때 해줄 건데 왜 그러니?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발주처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시공사가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휘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999년도 휘릭은 엔지니어가 지시를 할 적에 이게 구두 지시도 할 수가 있고 서면 지시도 할 수가 됐어. 그래서 오럴 인스트럭션을 했을 적에는 그 인스트럭션을 받은 그 시공자가 그것을 받은 날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와 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컨펌하는 레터를 내고 그 레터를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거나 회신이 없을 것 같으면은 48일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접수시켜 48시간이 없으면 같으면 시공자가 확인해 준다고 하는 레터가 서면 인스트럭션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7년은 아예 오럴 인스트럭션이라는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리튼 인스트럭션으로 해서 서면 인스트럭션으로 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은 서면이면 시공자가 만약 발주자가 그런 식으로 난다 같으면 그 오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면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것들이죠. 나중에 뭐 근거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독자들에게 이제 건설에 관심 있고 계약 관심 있으니까 이제 이걸 보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한 70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꽤 늘었어요. 근데 크림 할 때 이건 좀 진짜 해라, 좀 주의해라 이런 것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떤가. 물론 통지. 그 통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방송 찍을 때부터 통지의 중요성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다 연관돼서 설명하는 거고 이 클레임이라는 게 여기 지금 컨디션즈 오브 컨트랙트 피딕 여기에 나온 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라라는 절차 문제라든지 권리 문제를 언급한 거고 실제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말하자면 스펙에 요구하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서 발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가 먼저 액션 행위를 해줘야 되는 일이며 뭐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다 보니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전부 누구나 다 뭐 야 피딕 정도는 이해하지 그게 아니라 공사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서에 더 중점적으로 보고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또 발생하는 게 많은데 물론 이것도 한번 또 베리에이션 또 나중에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이 계약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한 명 정도 또는 뭐 용역 쓰면 이제 그 용역사가 들어올 텐데 실제 기술자들은 이제 계약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놓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거 시스템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뭐 시공을 뛰는 사람까지 다 계약서를 꿰차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방서에 더 열심히 해독을 하고서 맞춰서 공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그런 문제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다른 거 해라 바뀌었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제 계약 전문가 또는 공무 쪽 우리 쪽에 이게 넘어오게 하는 시스템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게 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워크숍 프로그램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된 사람 다 모아놓고 계약 공부를 한번 설명해 줘요. 이런 거 주의하고 기술자들도 이런 게 발견되면 좀 보고를 해서 클레임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잘 그 작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이 기술자들,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은. 근데 그 우리가 좀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클레임을 거는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를 연장을 한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비용을 시공자 입장하고 그런 것들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타이틀먼트가 충분히 된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인타이틀먼트는 확실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와 같은 자료는 기록으로 남는 것들이 있고 그와 같은 기록 중에서는 우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엔지니어가 코사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되는 것들은 현장에서 간단한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인원 장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그날 당일 발주자와 엔지니어와 시공자가 사인을 하는 형태로 해서 문서로 남기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시공자 자료는 있는데 엔지니어가 그것을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과연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것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엔지니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컨템포러리 레코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공사 초기에서부터의 포맷이라든가 기록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상당히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크렘이 이제 지금 입증해야 되잖아요. 계약적 권리, 돈, 공기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서류를 보니까 이게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이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 피크림이 있고 이제 간접 피크림이 있고 이것들이 성격이 다 틀려지는데 전부 다 간접 피크림만 한 거야. 간접 피크림만 한 거야. 하나의 포맷 가지고 간접 피크림만 했어요. 입증 자료를 보니까. 근데 간접 피크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개 현장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 직접 공사 그 특정 액티비티와 관계된 것들이거든.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냥 간접 피크림으로 몰아놔가지고 이걸 보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그 시공사에 계신 분들 좀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전문가 C+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 회사를 써서 아니면 교육이라도 좀 만드는데 좀 그 아이디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해외 현장 같은 것들이 새로 생길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뭐 큰 회사들 한국의 소위 톱5 내지 10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자체 내에서도 또 교육원도 있고 해서 이게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우리 같은 회사를 써서 교육을 별도로 받기도 하고 글쎄요. 또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 데는 이와 같은 교육을 아예 못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데서도 현장이 해외 프로젝트가 생길 것 같으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정 비용을 써가지고서 아마 교육 같은 걸 받고 나가는 것들이 훨씬 그 합리적으로 경영을 그 계약 관리를 하고 현장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모든 회사들이 교육은 많이 시켜요. 다만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이제 제때 이렇게 결국은 이 클레임 행위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은 못하고 놓쳐서 뒤늦게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기록의 어려움 뭐 이런 걸 특히 중소중견업체들 그죠? 경험이 적은 만큼 경험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워낙에 돈을 잘 못 쓰시니까 중견은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가보면 그런 시스템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도 소장이 있고 그 컨트랙 매니저가 있고 발주처도 엔지니어가 있고 퀀티티 서베이어든 뭐 컨트랙 매니저든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서. 예,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클레임 절차 이제 시작하는 날이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음 회차부터는 피딕에 규정된 클레임 조항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나오는 거 1.9조항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PD 계약 조건을 보시고 미리 이제 조항을 공부하시고 보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